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뜨거워진 토트넘 1월 이적 시장에서 엔지 감독의 남다른 철학이 새로운 선수 영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토트넘은 당초 1월 이적 시장이 열린 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너의 갑작스러운 영입 소식과 함께 이적 작업에 속도감이 붙고 있는데요. 현재 베르너의 경우에는 8일 저녁에 이미 런던에 도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일에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기에 공식 발표도 이제 곧 나올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 중입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베르너의 구매 옵션 조항의 최종 금액은 약 245억에서 260억 사이입니다. 게다가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6월에나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이점도 있습니다. 이적료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베르너의 주급이 약 2억 7,400만원 정도의 고액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높은 주급이기는 하지만 베르너는 독일 라이프치히로 귀환해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베르너를 1월 이적 시장에서 빠르게 영입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르너는 공식전 40경기 16골 6도움을 올렸고 포칼컵에서는 5골 1도움으로 팀의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베르너가 골치 아픈 뇌전근 부상이 겹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점이 결정타였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여름에 오펜다와 세슈코를 영입했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복귀 후 베르너에게 남아있는 자리는 없었다는 게 컸는데요. 오펜다는 뛰어난 피니셔고 세슈코도 다재다능한 공격수였습니다. 특히 폴센은 피지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베르너가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베르너는 분데스리가에서 200분도 채 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너에 대한 관심을 유럽의 구단들도 보내지 않아서 엔지 감독이 손쉽게 영입 한 것은 아닙니다. 토트넘 말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여러 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유, 아스날, 뉴캐슬 등 베르너를 선수단 뎁스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베르너는 자신의 최종 행선지로 토트넘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마음을 흔든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인 엔지 감독의 영입 철학입니다. 엔지는 이제 토트넘의 영입 시스템 구조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레비 회장도 극단적인 엔지 감독의 전술을 보고 천던과 지옥을 목격했습니다. 엔지에게 맞지 않는 선수들이 저질렀던 참혹한 경기력을 직접 눈으로 봤죠. 특히 첼시전 이후 토트넘 주전들이 대거 이탈했을 때 비주전들의 기량 차이와 전술 소화력으로 참혹한 경기들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감독이 원하지 않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리뉴와 콘테 시절에도 그들은 레비 회장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선수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콘테도 단주마와 제드 스펜스 같이 구단이 영입한 선수들을 보았고 말 그대로 거의 유기하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역대 감독 중에 엔지 감독이 레비 회장에게 가장 완강한 감독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전술에 맞지 않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하죠. 이는 지금 영입된 베르너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토트넘의 전문기자 골드는 이번 베르너 이적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엔지 감독이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지 감독이 그 특유의 언별수를 바탕으로 베르너가 자신의 팀 전술에 적합한 선수라는 점을 설득해냈다는 부분일 겁니다. 베르너는 첼시 시절부터 지금의 라이프치히까지 자신이 많이 뛸 수 있는 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토트넘으로 와서 경쟁하면서 뛰기에 적합한 전술과 적당한 경쟁 자원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골드 기자도 베르너가 엔지 감독 시스템에 딱 맞는 피지컬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옵타에 따른 이 지표를 보시면 토트넘이 리버풀 다음으로 강력한 역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첼시처럼 베르너에게 골게터로서의 부담감을 모두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르너가 공간을 찾아서 침투하는데 능숙하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면서 동료들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팀에 필요하고 뛸 수 있다는 인식으로 베르너의 마음도 훔쳤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그런 철학으로 드라구신의 마음도 뺏은 모양입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드라구신의 마음은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제노아와의 협상에서 2,500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 조항으로 설득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뮌헨이 갑작스럽게 참전하면서 드라구신에게 기꺼이 최소 3천만 유로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미넨은 협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드라구시만 미넨으로 가겠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즉시 이적료를 제시할 것으로 입장을 취한 것이죠. 여기에 지금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 그리고 AC 밀란까지도 드라구신을 넘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마르지오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제너와 구단에 공식 제안을 2,500만 유로 플러스 옵션 500만 유로를 보낸 것으로 알렸습니다. 일단은 드라구신을 영입하려는 구단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베팅을 한 모양인데요. 그 이유는 아직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 제안을 넣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노아가 옵션이 없는 3천만 유로를 원할지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몰고 가면 이적료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24시간 내에 토트넘은 이적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수의 마음입니다. 일단 드라구신이 토트넘행을 선호하는 이유는 엔지 감독이 오랫동안 자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스카우트 해왔던 구단이 토트넘이고 엔지 감독이었는데요. 여기에 뮌헨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일단 뮌헨에 가면 경쟁이란 단어가 무색해집니다. 현재 뮌헨에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등 세계 탑 10 센터백에 들어갈 만한 강력한 주전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드라구신 입장에서는 그들과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체력 안배용 백업 선수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죠. 제 4옵션과 제 3옵션은 선수로서 느껴지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폴리와 AC 밀란도 그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세리아 A 구단들의 재정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드라구신 선수 본인도 나폴리의 이적 제안을 거절할 만큼 더 큰 리그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죠. 그렇게 엔지 감독의 설득이라면 충분히 드라구신이 출전 시간과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로메로, 반더벤이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 중이지만 제 3옵션은 사실상 없습니다. 드라구신이 온다면 바로 3옵션을 차지함과 동시에 현재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한 로메로의 자리에서 바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면서 로메로 반데벤과 경쟁 구도까지 노려볼 수도 있죠. 그리고 뮌헨의 투일 감독은 최근에서야 드라구신을 발견해 관심을 가졌지만 토트넘의 엔지 감독은 이미 사전에 스카우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드라구신 자신도 엔지 감독처럼 깊게 고심하여 자신이 원하는 선수만 딱 영입하겠다는 철학을 지닌 감독 밑에서 뛰고 싶을 겁니다. 만약에 드라구신 영입이 뮌헨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레비 회장이 역시나 돈 문제 쪽으로 제노아와의 협상을 결렬시킨 방향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레비 회장은 다시 한번 팬들의 심판대에 올라가겠죠. 엔지 감독이 드라구신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용 생각에도 드라구신이 자신을 정말 원하는 팀이 어딘지 그리고 자신이 뛸 수 있는 팀이 어딘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